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이당금의 문화마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20대 대선 후보들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당금의 문화마실 코너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예술 현장의 문제 짚어보죠. 소외받는 예술 현장의 권리와 인권 문제 해결 방안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고생 많으셨죠? 아이고, 네. 네. 오늘은 혹여 모르니까 좀 마스크를 약간의 예. 기침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네. 또 유튜브를 또 통해서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다들 방역 패스가 해제가 돼서.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지역의 예술가들이 직접 주관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구상하고 있는 문화예술 정책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전화로 제가 이제 네. 그 정책에 대해서 각 당별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때도 안전하고 공정한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조성하는 예술가들 모임에서 직접 주관을 했고 네. 또 예술계 미투 운동이라든지 블랙리스트 사건,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예술인들의 진짜 그 존엄한 권리 보장과 표현의 자유, 복지와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에 어떻게 지역문화예술가들이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녹아진 간담회였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작년에 법으로 통과를 했고 이제 그것을 위한 활성화 그리고 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 또 예비 예술인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자라고 해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그 대통령 후보들한테 네. 그 전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뭐 보편적인 공약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또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 문화예술가들을 위한 정책은 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술인에 대한 그 사회적 가치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역할 이런 네. 부분에서 예술 창작 활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게 하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술 네. 자체가.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그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지속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시대에 맞춰서 그 발맞추어서 그 정책을 운영을 해야 되는 방법들도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예술의 권리가 예술인들의 권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보편적 그 권리로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요.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지역 문화에서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그 활동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을 어떻게 그들의 그 권리와 그런 모든 것들을 그 함께 아우르면서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하게끔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기도 하죠. 네. 자, 아마도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네. 현장에서 정말 간절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지난주에 사실 4시간 동안 그 정책 간담회가 예, 진행이 예. 되면서 2시간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또 듣는 시간이었고 예, 2시간은 예. 각 정당의 5개 정당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었는데 네. 근데 지난주에는 그 각 정당의 문화 정책을 얘기했었고 현장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듣고는 있습니다만 매번 똑같이 불공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불평등한 일들이 네.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도 5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중에서 오늘 제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청년과 장애 그리고 또 다시 불거진 불공정에 대한 사례예요. 예.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이다 작곡가이면서 재즈 그 밴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 그 강상수 씨를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강상수 씨는요 시력을 갖지 않은 시각 장애인이세요. 예. 근데 그 시각 장애인이신 그 예술 재즈 피아니스트가 재즈 밴드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5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멤버 구성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로 같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현장에서 이제 그 문제점을 2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행정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벌써 2월이기 때문에 재단이라든지 시라든지 아르코 사업들이 그 행정 사업들이 지금 거의 공고되면서 사업을 받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기에
그 비장애인인 저희들도 사실 예술 행정이라든지 그런 서류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데 우리 대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네. 예술만 하고 싶다. 네, 그런데 그 서류를 말씀이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예. 과연 비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느냐. 예, 예. 사실 그 전까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언급을 하지 못했던 게 예. 미처 그 부분을 헤아리지 인식하지 못한 거잖아요. 못했었고 예. 왜냐하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소수를 사실은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정말 그 소수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이 그런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한지를 그때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 우리가 지금 뭐 국장님 같은 경우도 서류 정리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페이퍼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컴퓨터에 업로드 시키고 입력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방통위에서 보고하는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우리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네네. 이들은 정말로 사업 하나 따기가 그렇게 어려운 행정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그러다 주신 그 보니까 부분이요. 그런 예, 지원 예. 센터가 필요하다. 행정을 뒷받침해줄 지원 센터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첫 번째 지적을 해주고 네. 두 번째가 이제 그 장애예술인에 대한 학습권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예술인들은 뭐 그 선천적인 뭐 천재적인 재능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선천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예술에 대한 학습권이 필요한데 이 학습권을 사실은 어디서 지금 저희들 뭐 장애인 비장애인 학교 막 이렇게 지을 때 건립할 때 되게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이들이 배울 수 있는 예술을 배울 수 있는 학교도 없고 지원 센터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지원 센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를 좀 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2022년 대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새로 되시면 문화예술 정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되고 그러니까요.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예, 예. 저희가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산다고 매번 말은 하지만 어떻게 어울릴 것이냐 정작 이런 실상은 좀 네네네 고에 그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저희가 더 앞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수 그리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없이 네. 고민을 해야 되고 더없이 헤아려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오늘 저희들도 늘 방송을 하고 또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면서도 네. 미처 간과하고 네, 놓친 네, 네, 부분을 네. 정말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 아니면 이걸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일반 네. 우리 비장애인분들도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서류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가 돈을 이렇게 받아서 쓴다는 게 10원짜리 하나 들면 그렇습니다. 흐트로도 쓸 수가 없는 네, 것이고, 네. 근데 우리 장애인분들은 오직 더 할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자들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들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도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뭐 함께 사는 사회, 뭐 더불어 사는 사회, 네. 같이 가는 사회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진짜 우리 주변에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은 예,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너무 대선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상황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네. 기득권, 그다음 세력. 그런 그 너무나 집중되어 있는 아주 극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기득권이라든지 예.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너무 함몰돼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그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다 이분들에 보니까 대한 관심은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50% 예. 이상이 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수라든지 이런 예. 예술 문화예술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로 구호가 아닌 실제적인 행정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르신 말씀이십니다. 예. 네, 자, 또 눈에 띄는 게요. 예술고등학교 학생연대 현장 이야기인데요. 네, 예술 활동을 이 업으로 그러니까 네.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 중인 예술인과 또 권리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예술대학교도 있지만 지금 광주는 이제 광주 예술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중학교도 예술 중학교도 올해 이제 3월 문을 열었죠. 네, 그리고 예, 영재학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예술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그 전 단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학생들이 모인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인 연대가 있더라고요. 그 아. 연대 학생이 서울에 있는 대표가 와서 전국적인 학생연대 조직이군요. 네, 네, 네. 예, 예. 그 대표가 와서 그날 이제 또 그 한 발표를 자리를 하고, 예. 발표하는 자리를 있었는데
예비 학생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 현장의 예술가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라든지 다양한 장르의 그 예술인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장 불공정한 게 바로 이제 연예인, 엔터테인먼트를 꿈꾸는 그런 방송인이라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그 기획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런 불공정 계약 많이 예. 나오잖아요. 뭐 우리 아이돌 같은 경우에 불공정 계약을 오랫동안 노예 계약했다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많기 예,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계약할 수 있는 그 사회 구조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예술 고등학생들이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레슨비나 트레이닝비가 그러니까 꽤 나갈 것 학교에서 같습니다. 다 배우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반 학교에서도 학원 학교 다니지 내에서 않습니까? 다 못 배우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지금 네. 지출하고 있는 비중을 엄청 차지하고 있는데 예술고는 사실은 더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또 학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사교육을 안 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네.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그나마 좀 낫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 아유, 학생들은 그럼요. 사실은 예.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레슨을 못 받으면 뒤처진다라는 불안감이 그렇죠. 생기면서 특히 결국에는 예능 분야는 예술을 예술 업으로 분야는. 하겠다라는 학생들이 또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그런 그 학습권에 관련된 아하.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사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교육에서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인 네. 그런 그 뒷받침도 필요하다라는 진짜 현장에 학생의 목소리로 듣게 되니까 아 정말 이게 어느 한 곳 정말 목소리가 그 낼 수 있는 곳은 다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네. 했어요. 우리 대표님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또 레슨이나 네. 트레이닝 이게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일반 학생들의 네. 학원에 가서 사교육을 하는 거와 좀 별반 차이는 없진 않군요. 그런데 이제 특수하다 보니 예술 비용도 그 더 비용이 엄청 그러겠죠. 요새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 고비용 저효율 백수건달들이라고 예술가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비용은 엄청 많이 내고 하지만 저효율로 어차피 예술가로서 살아가기에는 또 예. 나오면 사회에 나오면 맨땅에 헤딩해야 되고 어떤 아유. 지원 없이 예. 혼자 커야 되고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또 포기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 또 네. 경제적인 문제도 꽤 크겠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요. 크죠. 예. 네. 우리 근데 이당금 대표님처럼 이렇게 꿋꿋하게 연극 무대를 오롯이 아닙니다. 지키셔야 저도 되는데. 정말 힘들게 지금 예. 지켜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오늘, 문제가 예, 그런가요?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그럴까요? 다뤘으면 같이 좋겠습니다. 연계해서 연계해서요.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예, 같거든요. 네. 어차피 이제 그러겠습니다. 대선 뒤끝이기도 하니까요. 예, 다음 주가 선거네요. 예, 우리 선거 잘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뵐게요.